자,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그동안에 20일 동안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더니 나와가지고 입시 제도가 문제라는 둥, 또 이 청문회는 정쟁이라는 둥,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왜 청문회를 합의를 해줍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의 이 말 하나 갖고도 청문회를 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만히 있다가 헛소리를 하는 이 문재인, 그리고 딸 만나러 가는 친지 방문에 왜 국민 세금을 씁니까?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901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전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라고 그러죠. 뜬금없이란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아니, 갑자기 입시제도가 왜? 근데 대통령이 참 말이 이율배반적이에요. 자기가 본인의 선거 공약 때 수시 늘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수시 때문에 터진 거 아닙니까? 수시 때문에. 수시에 학생부 전형 이것 때문에 지금 터진 거 아니에요. 과거엔 입학 사정관 문제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양반 말이 이래요.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조국 이야기죠.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지금 재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또 바꾸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많습니다. 조국이 그 케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공정의 가치는 교육 분야의 최우선 과제다. 그럼 공정의 가치를 교육 분야에서 훼손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조국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 그런데 난 이 양반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인지, 써준 것만 있는 것인지, 상황 인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국이 불러가 들어봤더니 아, 네 억울하구나, 네 참 억울하구나. 그때는 그랬었는데 네가 참 위법한 것도 없는데, 불법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전 대통령의 인식, 그러니까 이제 딸 만나러 가니까 빨리 떠나야 되는데 뭔가 한 마디는 던져야 될 것 같으니까 대충 던진 것인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정말. 전미다님께서 청문회 때 새로 공개할 사실이 전혀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더불어 이 사케당이라는데, 더불어민주당이라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 승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아마도 조금만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소리 좀 말드는 소리 하면 막 소리 버럭 지르고 청문회 파행이다, 뭐 사과하라 이러면서 완전히 깽판을 놓는 그런 퍼포먼스를 여기저기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버럭버럭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법사위원장한테 뭐 의사 진행 발언 이래가면서 계속 방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를 하는 게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이 딱 판을 깔아줬지 않습니까? 아니, 그 꽃까지 놔줬는데 그 꽃길도 못 걷느냐 이거예요. 저는 진짜 한국당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우리 세금으로 정말 버티는 당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요. 그 세금을 받아갖고 정치 자금으로 한국당이 가는 당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솔직히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세금요 50%도 못 되는 사람만 세금 냅니다. 그러면 결국 세금 내는 사람들은 우리 보수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수들이 낸 세금이 다 정치 자금으로 해갖고 정당에 다 분배가 되는데, 자, 더불어민주당에 가는 그 세금도 너무 아깝지만은 진짜 자유한국당에 가는 건 100% 보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걸 그대로 그냥 받을 수가 있냐고요. 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문재인이요, 여러분, 20일 동안 입도 뻥끗하다가 오늘 나와가지고 조국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은 헛소리를 가장한, 뭐 치매도 아니고요, 아주 철저한 문재인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문재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려고 노무현이 무지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보고 너 법무부 장관 해라. 근데 문재인이 그때 왜 피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조직에서 선출직 말고 임명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무능이 보여지는 자리에 말하자면은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 나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날 걸 알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고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성호가 법무부 장관이 됐고 나중에 국정원장까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정말 이 진영에서는 문재인을 너무너무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너 도대체 뭐 해가지고 김성호 좋은 일 시키고 우리 검찰 애들 그대로 저렇게 악악대는데 우리 그냥 손 넣고 있고 그리고 노무현 일을 저렇게 만든 거는 결국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서 문재인은 법무부 장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은 조국을 어떻게든지 밀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밀린다. 그래서 문재인도 어떻게 보면은 조국에 대해서 목숨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을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이 그때 한겨레 신문하고 얘기할 때 이거는 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검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또 말을 바꿔갖고 문재인이 운명이란 책에서 뭐라면 논두렁시계라든가 이런 건 다 검찰의 여론머리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이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의 트라우마가 조국한테 빙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저기 지금 청문회를 합의를 해줍니까? 진짜 문재인이 치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이 치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전 작가님 많이 흥분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문회. 흥분이 아니라 이런 정당이면은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도 이러면 안 돼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는 연구 대상이고 분석해봐야 될 뭐 이제 요즘 가치도 없어요. 많이 이제 보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뭐 할지가 보여요. 앞으로 뭐 우리가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주사파에 끌려다니면서 북만 보는 거. 대외 정책은 딱 그거 하나. 미국에 할 말을 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뭐 그거 하나.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말도 안 되는 경제정책 쓰겠다 다 보여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무능한 놈이라도 내 피를 꽂히면 무조건 가겠다는 거. 조국 같은 케이스. 다 보입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다. 아무리 야우성쳐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지지자 30%만 끌고 가면 대한민국 통치할 수 있다. 왜? 이 30%는 목소리가 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조국 임명도 그거예요. 지금 조국의 임명에 찬성을 한 사람들 한 27% 정도 나옵니다. 25에서 30 나와요. 이거면 대한민국 통치할 수 있다. 왜? 이들의 목소리는 곱하기 3. 3배의 증폭 효과가 있기 때문에 90%나 마찬가지다. 이 생각을 가진 악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국 임명을 하겠지요. 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저는 결국은 검찰입니다. 결국은 검찰. 이제는 한국당도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청문회 하고 나면 그냥 낙인 승인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청문회 끝나고 임명하면요. 한국당 의원직을 집어 던지고 하든지 전부 삭발 던지고 하든지 광화문에 전부 나오든지 국회의사당을 점거를 하든지 뭔가를 보이지 않고서 하다가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죠. 또 정기국회 들어가면 각 상임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따내기 또 상임위에서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한 커트 올리는 거 거기에 이제 그냥 매몰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정치 일정상 정기국회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1년에 농사를 짓는 수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조국도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정기국회 이제 9월 시작이 되면요. 그걸 민주당도 노리고 있고 청와대도 노리고 있고 그런데 한국당 이제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제 조국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 치르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빤히 보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청문회 이후 조국 임명된 이후 뭘 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내놔야 됩니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패스트 플랜을 빨리 내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재인이 왜 조국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를 못하나 참 한번 그거 근본적으로 알아보자 그랬는데 제가 아는 이 금융 쪽에 있는 사모펀드를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똑같은 펀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조간의 펀드라는 거는 어쨌든 이 땅을 땅 짓고 헤엄치기 같지만은 이렇게 몰빵을 했다는 점에서 모든 게 우리가 금융용어에서 이 고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고소수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게 이제 조간의 펀드면은요. 문재인 역시 즉 이 조국이라는 이 하이 리스크
또 하이 리턴 이거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펀드라는 것은 고위험의 승부수를 조국을 통해 가지고 반전을 노리는 거다. 지금 조국이 막 의도 터지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지만은 일단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그때부터 얘기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이 윤석열이라는 이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는 돌출상하게고 문재인은 조국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모습을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그 지지자들이 문재인 펀드에다가 꼬라박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문재인이 이른바 극일 펀드에 대해서 이 5천만 원을 꼬라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이라든가 뭐 이낙연이라든가 이런 그 무리들이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백개문들도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는 뭐냐? 나라가 경제가 나쁘면 나쁠수록 이 펀드에서는 이익이 납니다, 여러분. 왜? 부푼 사업과 또 극일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막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일본하고의 관계가 계속 나쁜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간의 펀드와 그런 점에서 문재인 펀드는 똑같은 겁니다. 가장 나쁜 상황, 나라를 뜯어먹고 파먹고 나라를 균열을 시키는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한 것이 조간의 펀드와 문재인 펀드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하고 이 조국은 운명 공동체다. 이러면서 그 금융계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 보면 이거는 100% 200% 불법인데 이거를 조국이 왜 그렇게 했을까? 조국이 이런 펀드를 한 게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서울대 교수 그 휴직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요만한 거라도 자기의 이익이라는 거는 포기를 못하는 아주 쓰레기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거 여기에 되면은 눈이 뒤집히는 거죠. 서울대 교수 한 달 강의도 안 하면서 840만 원 쓱 받아 챙기고 서울대 교수 끝까지 휴직하는 그런 인간인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과 조국 똑같은 펀드의 출발, 펀드의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